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앞에 3부에서는 전부 녹취록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갔는데, 자,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관련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정리는 저희가 뉴스 브리핑에서 했어요. 그래서 처가의 땅 거래, 그게 하필이면 또 이제 넥슨에서 그 땅을 매입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 외에도 오늘 한겨레에서 그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나왔고요. 또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절절하게 이제 각각 일문일답으로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강윤 평론가님, 이 사태 네.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일단 이게 너무 복잡해서요. 네. 제가 그 A3 용지를 하나 꺼내놓고 A3면 큰 거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네. 그려가면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스케치북에다가. 예, 아니 한두 건이어야 어떻게 정리를 하죠. 대충 네. 가지런히 해야 이렇게 방송에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릴 텐데. 정리를 좀 해 주시려고요. 하다가 봤더니 너무 복잡하고 중요한 것은 네. 그동안에 해왔던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이나 툭툭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몇몇 가지 말 바꾼 정황도 명확히 드러났고요. 네. 이를테면 땅 거래 때 나는 전혀 몰랐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옆방에서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있을 때 네. 우병우 검사가 네. 와서 우리 사위가 그래도 봐야 돼. 그러면서 장모가 오라 그래가지고 매매 현장에 있었다는 네. 건 인정을 했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현장도 안 했거든요. 거래하는지도 몰랐다. 네, 그냥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했다고 그랬는데 일테면 소소한 것이라고 본인은 주장하겠지만 진경준 건에서도 보면 작은 거짓말이 계속 큰 거짓말을 불러왔던 거 아닙니까? 진 검사장도 처음에는 전면 부인했었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건의 얼개를 그리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그릴 단계가 아니다. 그다음에 너무 비어 있는 데가 많다. 네. 지금 아까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개인의 통화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저런 것을 해명이라고 내놓으면 안 됩니다. 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겁니까? 순수하게 현기환 전 의원의 통화 같았으면 김성회 후보 출마자가 그렇게 압박을 느꼈을 리도 없고요. 네. 공개해봤자 파괴력도 없겠죠. 우병우 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디까지 터져 있냐는 건데 일단은 정직성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재임 기간 검사 법복을 입고 있는 기간에 벌어진 일이냐 아니면 민간인 변호사 신분으로 있으면서 네. 홍만표 변호사와 팀 또는 본인은 그것도 네. 부인하던데 이때 이루어진 것인가는 일단 구분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법적인 처벌을 놓고 따진다면 네. 그다음에 아들에 이어서 처제 무슨 처음 들어보는 세인트 크리스토퍼 네비스. 아마 우병우 사건이 없었으면 제가 정상적으로 살다 죽을 때까지 이런 나라가 있는 줄 몰랐을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는 나라 이름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네. 세인트 크리스토퍼 네비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가서 국적 세탁을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처제 누가 스키 선수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래서 건건이 우병우 수석은 이건 억울하다. 이건 조선일보 보도가 과장돼 있다. 왜곡돼 있다. 정무적 책임. 지금 그런 식으로 접근할 때가 아닙니다. 네. 자기에게 제기되고 있는 총체적 의문과 이런 거에 대해서 정직하고 겸허하게 답변을 하고 네. 이해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변호사 시절에 제가 청와대로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것이지만 공직자를 또 검사했던 사람이니까 네.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도덕률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지 지금 따지고 싸우려 들고 당장 명예훼손 소송 냈잖아요. 네. 자, 그럼 명예훼손 소송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명예훼손 전담 수석 부서가 네. 있어요. 따로 배정이 되겠죠. 네. 국민적 관심사인데다가 청와대도 이게 정권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신속 수사를 아마 하게 할 겁니다. 네. 진경준 건도 있었으니. 그런데 보십시다. 우병우 수석이 누굽니까? 현 민정수석이죠. 그렇죠. 청와대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하는 일 있지만 검찰 인사에 암암리에 작용할 수밖에 없는 힘을 갖고 있는 자리고 네. 그동안 우수석 취임 이후로 검사 인사 2번 2년에 한 네. 번씩 2번의 인사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진영이 짜여졌다는 것은 대부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을 상대로 과연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자, 그래서 소 국장님 네. 지금 이제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오늘 밝힌 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이야기, 억울하다라고 하는 항변이 네네. 사실이라 할지라도 네. 여러 의혹의 대상이 돼 있는 고위공직자니까 우선 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다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고 나서 정말 다 무혐의가 되면 억울할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리다라고 야당이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권고성 어찌 보면 또 이 질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뭐 야당만이 아니고 정병국 의원이라든지 뭐 새누리당 내에서도요. 예,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김용태 의원 등등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죠. 네. 저는 어쨌건 이 내관이 이른바 다이너마이트 심지가 불이 붙었다. 타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이제 끝까지 타들어가서 터질지 아니면 중간에 끊어질지 꺼질지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될 여지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워낙 우병우 수석과 관련돼서 제기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양해요. 너무 많아요. 예. 뭐 몰래 변론을 했다는 부분, 아까 그 아들의 또 이 정경 근무 관련된 특혜 의혹, 또 처제 국적 바꿔서 외국인 학교 들어간 의혹, 이렇게 땅 문제, 특히 가장 민감한 부분 역시 땅 문제일 텐데 왜 넥슨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땅을 샀는가? 우병우 수석 쪽에서 어쨌거나 그 수십억 상당의 가산세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그 막후에 아무런 정말 그러한 어떤 커넥션이 없이 순수하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언론에서 일단 강하게 이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한겨레가 어떤 걸 쓰면 동아일보가 또 뭘 쓰고 조선일보가 쓰고 뭐 경향신문이 쓰고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이게 일종의 그냥 막 그 달리기 시작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사실 어디로 어떻게 굴러갈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현 단계에서 그 한두 개라도 뭔가 팩트가 더 나오게 되면 정말 뭐 바로 그때는 사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이 사실관계에서 분명하게 이제 드러난 부분은 아까 이제 계약서 쓸 때 현장에 있었다는 거. 원래 처음 어쨌건 본인은 모르는 일이었다. 네, 이 처가 쪽에서 한 거기 때문에 나는 뭐 모른다고 했지만 어쨌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지난번 얘기랑 다르네. 일단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개라도 어떤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오면 뭐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인은 뭐 정무적으로 해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 과거에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 시절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돼도 뭐 정무적으로 벌써 대통령이 정리를 했겠죠. 근데 지금 우병우 수석이 단순한 청와대의 한 명의 수석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상당히 본인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이 사안 자체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총선 이후에 뭐 총선 전후에서 마찬가지였죠. 삼각축이 박근혜 정권을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정, 이 검찰, 경찰, 국세청 등등을 움직이는 것은 우병우 수석이고 당을 움직이는 것은 최경환 의원이고 또 정책을 움직이는 것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다. 이렇게 해서 세 사람 이른바 박근혜 정권의 키맨이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보면 최경환 의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게 됐죠. 우병우 수석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본인으로서도 쉽게 사의 표명하기가 아마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고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단계에서 딱 저기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텐데 정말 전체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이미 그 임계점을 사실 좀 넘어갔다고 봐요. 네. 그런데 보니까요. 이게 언론을 보니까 그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다. 사정 라인을 장악하고 있다. 이건 뭐 알고 있는 거고요. 2014년 5월에 임명을 받은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 언론 보도를 보면 별명이 하나 나와요. 리틀 김기춘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사안이 터졌던 초반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뭐 정치 구단, 노련한 정치인 이렇게 알려진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병우 사단을 정부기관에서 다 몰아내야 한다. 제거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우병우 사단이 지금 있다는 겁니까? 뭐 요직에? 박지원 의원의
특유의 제목 레토릭인가요? 달기, 제목 네. 달기. 뭐 그 좀 신문 기자들이 좋아하게 말을 잘 뽑아내죠. 네네. 그래서 그냥 받아 적으면 대충 기사가 되는 어허. 몇몇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네네. 우병우 사단이라고 할 만큼 과연 그럴까? 제가 현재의 검찰 내부 뭐 그 흐름을 그렇게 소상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네. 임용된 기수, 사법연수원 기수 그리고 현재 물리적 나이 이런 걸 따질 때 이른바 과거 김기춘이나 뭐 이름만 딱 되면 이명재 뭐 네. 이런 분들 쩌렁쩌렁했던 그런 분들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한 건 확실합니다. 이제 겨우 49세, 뭐 우리 나이로 50세 정도고 본인의 검찰 내 사단을 구성할 정도 연륜이나 연한이 된 건 아니지만 네네. 현 정부 들어서 급속하게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고 특히 사정 라인 쪽을 컨트롤하는 힘을 실어주었다. 그래서 권력의 향배와 촉각에 대단히 민감한 그쪽 집단에서는 알아서 이쪽에 좀 잘 보이려고 하거나 이런 흐름이 아하.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병우 전 검사에게 제가 더더욱 귀하가 정말 이 정부와 나라를 사랑하고 그렇다면 네. 이런 일로 공직자가 의혹 제기만으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하고 정무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은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자들하고 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어떠고 했는데 저는 꼭 돌려서 이런 제언도 해주고 싶어요. 네. 검사로서 그가 출중한 능력 그런 거 뭐 였으리라고 짐작합니다. 네. 그가 최근 들어와서 중요하게 수사 지휘를 했던 것 중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 네네네. 그거 검사.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깔끔하게 정리가 됐겠죠. 네. 아직도 일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과연 그게 깔끔한 수사인지 마음에 드는 수사인지는 잘 모르겠고 네. 두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방에 직접 들어갔던 검사이기도 합니다. 2009년 대검 중수부에서 맞습니다. 네. 지금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당시 함께. 검사장과 함께 네. 일을 했죠. 이인규, 홍만표, 우병우 그 라인이었죠. 이인규 중수부장. 네네. 네. 본인은 물론 그 검사 생활을 하다 보면 사건 배당을 맡으면 뭐든 하게는 돼 있습니다만 이런 네. 역사적인 사건의 주인 검사 또는 수사 검사가 된다는 것은 본인에게 어쨌거나 네.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흔들림 없이 검사가 뭐예요? 오로지 정의와 법과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만 일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수사를 맡았고 결국 그 노무현 수사는 사실 안 좋게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상을 네. 밝혀지기도 전에 어쨌거나 사망으로 끝나고 그랬다면 본인이 더더욱 겸허하게 자숙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아마 좀 눈에 보이는 게 좀 가렸던 게 그런 아닌가. 대목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제가 SNS에서 보니까 이게 팩트인지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우병우 검사가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참여정부 때 평검사와의 대화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상고 졸업 출신의 검정고시에서 이제 사법고시를 패스한 분이었는데 자, 몇 학번이시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일화가 나와요. 이거 사실입니까? 우 검사가 노 그 당시에요? 대통령에게? 검사와의 대화 때? 네. 2003년 4년 그렇겠죠? 그때 거기에 있었나요? 우 검사가? 네. 그때 수원지검 뭐 당시 소속 검사가 맨 첫 질문을 했는데 좀 까칠하게 물으니까 자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거지요. 그 이야기로 그건 유명한 나왔는데 이야기죠. 그게 우병우 검사인지는요. 글쎄 너무 오래된 네. 거여서 그거-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자, 이게 팩트인지는 좀 확인이 네. 필요하군요. 제 네. 기억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근데 것 워낙 같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홍만표, 이 지금 우병우, 이 또 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 악연이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악연이 이야기가 돼버렸죠. 되다 보니까 지금 확인되지 않은 여러 이야기들이 너무 그때 많은데 정리될 필요가 우병우 있겠어요. 수석이 중수부의 과장으로 있을 때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직접 어쨌건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했죠. 네, 그랬죠. 우병우 당시 과장이 과장이, 직접 조사를 한 겁니다. 그 이제 기획관으로 위에 홍만표 변호사가 있었고 네. 중수부장으로 이인규 중수부장이 있었고 예, 그런 개선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 주목하는 분들은 또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있죠. 네. 이 제가 검찰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네. 우병우 아까 처음에 그 리틀 김기춘이냐, 뭐 사단이냐. 네. 뭐. 딱 그 별명이 맞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네. 같이 근무했던 사람인데 이 차가운 엘리트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쨌건 똘똘하고 일 같은 것을 판단을 바로바로 딱딱딱딱 해주는 겁니다. 네네. 어떤 이제 리더들 보면은 뭐 판단을 미루거나 뭐 우유부단하거나. 시간을 끌거나 네.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병우 수석은 어쨌건 그 당시에 보면 정리를 딱딱딱딱 해주니까 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기는 편하고 나름대로 정말 똑똑하다, 일 잘한다 이런 소리를 위해서 듣고 일했는데 앞부분에 차갑다. 그러니까 어떤 대인관계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서 좀 원만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뭐 검찰 내에서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은 또 굉장히 싫어하고 호불호가 호가 있군요. 뚜렷하게 갈리는 그런 인물이죠. 모든 사람한테 100점짜리 점수 따는 인간은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죠. 그럴 수도 없지만 똑똑한 사람이 탁탁 가르마지를 잘 해주면 효율성은 있되 네. 그게 지속되다 보면 서로가 중독 마취돼 가지고요. 네. 독선 권위로 흐르기 십상이죠. 자, 이게 지금 뭐 진행 중인 사안이다 보니까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박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 야당의 뭐 총공세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켜보죠. 오늘 말이죠. 네. 원래 이 워낙 흥행이 안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내막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현재 이슈에 묻혀서 흥행이 안 되고 있긴 안 되고 있네요. 다음 주에는 한번 야당 얘기도 좀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해 놓은 것 중에 네. 하나씩은 못하고 가는. 자,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데기에 되었어요. 2주 됐나? 6개월 된 팔 흉터가 고민이에요. 제왕절개 흉터예요. 한 1년 반? 흉터 늦지 않았어요. 임상으로 입증된 더마틱스 울트라가 흉터를 관리해드립니다. 흉터 늦지 않았어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언제일까요? 당신의 아이가 남자가 되는 순간은 코란도 스포츠와 함께 달리는 지금 이 순간. 더 강력해진 코란도 스포츠로 당신의 아이에게 남자를 선물하세요. New Experience The New 코란도 스포츠 2.2 탄생. 휴가 중에 컨디션 다운된다면 생발날 올려 없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면서 강렬하고 활기차게 생발날 탄산 드링크 오로라민 C. 특혜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새로운 SM7 LP에게는 2017년형 SM7 LP 탄생. 준대용 세단의 자부심은 물론 트렁크를 100% 누리는 도넛 탱크와 특별 세제 혜택까지 유일하게 누리십시오. 세제 혜택은 3등급인의 장애인 및 직계가족 대상. 박성우입니다. 세상 좋아졌죠? 예전엔 뭐 수입차 뽑으려면 발품 팔아 전시장 놀고 손품 팔아 할인 견적 이메일 받고 생고생을 했는데 요샌 수입차 비교 견적 시스템 카비로 손만 까딱하면 확 낮아진 견적의 금리까지 수입차 쉽게 사세요. 카비 캬캬캬.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전소현, 이지윤,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